빅솔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강한 아이돌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룹 차원을 떠나 개인 영역의 활동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겨레는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최근 발매한 솔로 음반에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사이비 종교 교주의 음성이 삽입돼 논란이 일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소속사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해당 곡을 재발매하기로 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5월 22일 공개된 슈가의 비정규 무료 음반, 즉 믹스테이프 D2에 수록된 어떻게 생각해라는 곡의 도입부에 미국에서 인민사원이라는 사이비 종교를 창시한 짐 존스의 연설 목소리가 삽입된 데에 대해 해당 곡을 작업한 프로듀서가 특별한 의도 없이 연설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곡 전체의 분위기를 고려해 선정했다며 회사는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지만 선정 및 검수 과정에서 내용상 부적절한 샘플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곡에 포함하는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도입부에는 당신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대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짐 존스의 생전 연설 육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짐 존스는 1955년 미국에서 인민사원을 세운 인물로 1978년 신도들을 남미 국가인 가이아나로 이주시킨 뒤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신도들에게 집단 자살을 강요해 9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대 범죄자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해당 곡이 발매된 뒤 SNS 등에는 빅히트와 슈가 쪽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글이 이어졌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소속사는 논란이 커지자 공식 사과한 것이죠. 빅히트는 문제점을 확인한 후 해당 부분을 즉각 삭제하여 재발매했다며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앞으로 모든 제작 과정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은 전 연령층과 성별에 큰 인기를 끌며 새로운 팬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머니투데이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 게재된 아이돌 유명인 광고 건수는 2166건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 지하철에서 약 5.9건의 광고를 마주칠 수 있는 셈이죠. 아이돌 지하철 광고가 태동한 2014년 이후 매년 증가세입니다. 이들 광고 가운데 세계적인 인기의 방탄소년단이 227건으로 가장 많은 개수를 기록했습니다. 엑소는 165건, 지금은 해체한 워너원, NCT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광고에 드는 가격은 가장 인기가 많은 2호선 삼성역 기준 한 달 최대 450만원 정도인데요. 팬들은 광고 집행에 드는 비용을 팬카페 등에서 십시일반 모아 조달합니다. 응원하는 그룹에 대한 상시 광고와 함께 멤버별 생일 등 기념일을 두고 개별 광고를 진행하는 식인데요. 미스트롯부터 미스터트롯으로 이어지는 중장년 세대의 팬 문화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음원 사이트 순위권 진입을 위한 스밍, 즉 스트리밍부터 기념일 조공, 즉 스타에게 팬을 선물하는 문화까지 10대의 팬 문화를 꼭 빼닮았는데요. 이들은 팬카페를 중심으로 자신들이 응원하는 가수에 대한 화력 지원을 논의합니다. 응원 활동은 물론 방송 출연, 광고까지 전방위적인데요. 이런 영향에 임영웅, 영탁 등 미스터트롯 톱7을 모델로 쓴 제품은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전세버스로 정동원의 고향을 찾는 팬들의 발걸음에 경남 하동구는 아예 정동원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김난도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 58, 즉 Old People with Active Life 세대의 등장으로 봤습니다. 이들은 문화적 소비력이 왕성한 5060 신중년으로 규정되는데요. 그간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 알려졌던 덕질을 하며 자신의 문화적 취향을 드러내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오래전 청바지, 미니스커트 같은 히피 문화가 청년 세대에서 기성세대로 옮겨간 것처럼 기성세대는 젊음을 부러워하고 쫓아가려는 심리가 있다며 트로트가 대세가 된 지금은 취향을 숨길 필요 없어 더 적극적으로 즐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나이 든 세대가 즐길 만한 문화가 부족한데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젊은 세대의 팬덤 문화를 기성세대가 따라하며 세대 간 소통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고급차의 대명사는 벤츠죠. 수많은 자동차 브랜드가 존재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나 최고급 브랜드로 벤츠를 꼽지 않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이데일리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지난해 10월 출시한 순수 전기차 더 뉴 EQC를 38,000원, 최소 4시간의 소카에서 빌려 탈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벤츠 EQC 400 포매틱의 가격은 1억 5천만 원이며 벤츠 파이낸셜 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월 79만 9천 원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서울 경기 지역에서 특별한 날이나
제주도 여행 등을 갔을 때 소카에서 4시간 38,000원, 24시간 96,000원에 빌려 탈 수 있게 된 것이죠. 대부분 할인이 돼 실제 오픈되면 더 저렴하게 이용 가능할 전망입니다. 1억이 넘는 차를 수만 원에 타볼 수 있게 된 것은 공유 경제의 힘인데요. 더 뉴 EQC는 벤츠의 전기차 관련 기술 브랜드 EQ의 첫 순수 전기차로 지난해 10월 국내에 출시됐습니다. 소카는 이달 초 더 뉴 EQC를 서울 경기 지역에 우선 도입했는데요. 7월에는 제주까지 운영 지역을 확대해 총 150여 개의 소카존에서 더 뉴 EQC 차량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뉴 EQC는 일반 소카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여하는 충전 후 반납형과 원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부름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반납 시에는 50% 이상 충전 후 반납해야 하는데요. 장기간 차량이 필요할 경우 기간제 대여 서비스 소카 플랜을 통해 최대 6개월까지도 대여가 가능합니다. 소카는 최근 전기차 이용 확산을 위해 정책을 개편하고 전기차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되는 더 뉴 EQC 외에 전국적으로 330여 대의 전기차를 운영 중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기업들의 흥망성쇠가 급격히 갈리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엄청난 성장을 한 곳이 바로 화상회의 서비스 줌입니다. 디지털투데이는 클라우드 기반 화상회의 서비스 줌의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2019년 4월 기업 공개 당시 159억 달러에서 3배 이상 상승한 수치인데요. 최근 이런저런 보안 논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의 공세 속에서도 줌의 기업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 주목됩니다. 줌처럼 단기간에 사용자가 급증한 스타트업 서비스들은 많지 않은데요. 줌 사용자 수는 지난해 말에만 해도 하루 1,000만 명 수준이었는데 올해 4월 말에는 하루 3억 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에릭 유안 줌 CEO는 최근 성장과 관련해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 영원히 바뀔 것이다. 집에서 일하고 일상 비즈니스에서 화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표준적인 행위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줌은 단일 서비스를 넘어 스타트업들이 줌 오픈 API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전략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스타트업들을 상대로 줌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 대회를 열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600여 개 참가자가 몰렸고 10개 스타트업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1위로 꼽힌 도켓은 2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도켓은 줌을 기반으로 쓸 수 있는 몇몇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인데요. 협업 아젠다 및 노트 필기 도구 등의 기능을 갖추고 줌 미팅을 효율적으로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도켓은 사용자 수가 올 초 3,000명 수준에서 5월 말 기준으로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과격화되고 있는데요. 디지털투데이는 외신을 인용해 애플이 애플스토어 일부 매장을 폐쇄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 전문 매체인 9to5mac의 보도에 따르면 항의 시위가 확대되고 일부 시위자에 의해 과격화되면서 애플스토어 매장 약탈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피해를 막기 위해 시위 발생 지역의 매장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장 폐쇄는 오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인데 일부 약탈이 심한 매장의 경우 무기한 폐쇄 공지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았던 매장 운영을 5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재개장해 왔는데요. 지난달 31일까지 271곳의 애플 스토어 매장 중 140곳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일어남에 따라 매장의 약탈과 파손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위가 시작된 미니애폴리스와 포틀랜드, 필라델피아, 브루클린, 솔크레이트시티, 로스앤젤레스, 찰스턴,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매장에서 약탈 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